네, 오창 디펜스입니다. 김종효 이사와 최현덕 매니저 함께 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코너에서 파이버 프로 막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오 시세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네. 15%? 네, 부럽다. 네. 하여튼 뭐 우리 최현덕 매니저도 오늘 또 기업이 있으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제는 뭐 에코프로들이 실적을 좀 내놨죠.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고 연간 실적으로 뭐 3천억 마이너스가 나왔고 결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금속 가격 때문에 잡고 있는 충당금 설정 자체가 실적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유업체와 뭐 니켈? 다입니다. 다 리튬 이차전지 가격도 소재. 좀 빠지고 리튬. 니켈 가격도 좀 빠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유업체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정유업체도 기본적인 실적의 근간은 정제 마진이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계속 보유 재고를 시가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계속 현금 유출입이 없는 실적의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프레드 관리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석유 재고의 네. 가격이 변하니까 그걸 계속 시가평가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 것처럼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속 재고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실적의 마이너스로 반영하게 되면서 충당금을 쌓아야 재고사전 되는 재평가를 해봤더니 그렇죠. 실적이 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줬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는 분기마다 이걸 계속 재평가해야 되니까 근데 가격이 어쨌든 느린 속도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계속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인데 네. 실적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구체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계속 자본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헝가리 공장을 포함한 신규 공장 확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원물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IR을 통해서는 딥시크를 보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도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상반기 내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쉽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하락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 속도가 둔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현대차도 일부 전기차의 지금 생산을 아예 멈췄거든요.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한 달 내 생산 안 합니다. 그러게요. 재고 소진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그 재고 소진이 일정 부분 되고 나서의 흐름은 그래도 뭐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서서히 좀 마련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에코프로 그룹은 해당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지금 MSCI에서 편출되는 종목이 10개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4-5개 정도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흐름의 변곡점까지 지나갔을 때 주가의 저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긴 터널의 끝인지 중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코프로 실적이 저조할 거다라는 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재고사산 시가평가로 조금 더 데미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전기차 캐즘은 아직도 조금 잔존해 있긴 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아이오닉 5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5, 7, 9 시리즈로 나가지 않나요? 근데 7 없이 그냥 9으로 가던데 뭐 그건 그 회사의 전략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쪽을 보시면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부터 4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했고 3분기도 쇼크 중에 쇼크가 나왔던 거고요. 4분기도 여전히 뭐 적자가 나왔던 건데 예상했던 것만큼 적자가 크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을 걸로 봤는데 그만큼 안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바닥 신호일 수도 있고 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긴 한데 지금 뭐 캐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주가라는 것은 이제 좀 성장성 뭐 최소한 1년, 뭐 3년, 5년 안에 어떤 성장성이 좀 담보가 돼야 그런 것들을 좀 믿고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또는 뭐 전기차 이쪽은 일단 트럼프 시대만 단순하게 트럼프 시대만 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정책이 펼칠 가능성은 없는 거고 뭐 유럽이나 중국 시장 본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은 어떤 중국 시장만의 어떤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미래 성장성 봤을 때 최소한 1년 동안은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싼 거를 내가 그러면 뭐 한 3년, 5년 한 장기 투자하겠어. 그 정도면 싸겠지.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뭐 큰 금액을 매수해서 장기로 간다는 거는 좀 그것조차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았고 특히나 지금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가 나왔고요. 흑자 전환 한 4억 정도 흑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닥은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바닥을 잡고 나서 쭉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네. 실적이 그런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나올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좀 잘 나왔다는 정도?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2차 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 성격으로 좀 많이 물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번 연도에 올라갈 종목들이 지금 A의 모멘텀이 얼마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바꿔놔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많이 물려서 빠져 있고 장기 투자했는데 난 계속 가겠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는 이번 연도에 오히려 이제 이 정책이 바뀔 때가 어떤 그 주가 폭등의 재료가 좀 많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스타게이트 관련된 그런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발표했고 지금 사우디까지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대 성장 섹터는 다른 쪽에 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 아무래도 전기차는 뭐 일단은 과도기적인 성격의 캐즘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좀 등장한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뒤집으려면은 2차 전지가 쓰이는 분야가 뭐 전기차의 이 등식을 좀 깨가지고 뭐 UAM으로 간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고 전기차를 그러면은 조금 붐업을 시키려면은 결국엔 자율주행 아니겠어요? 뭐 테슬라 이 도식인데 그게 이제 2차 전지까지도 후발적으로 조금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일단 그 볼륨 모델의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뭐 물론 플래그십 모델도 중요하고 뭐 고급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지금 움직임도 모델 2 정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지금 시도한다는 모델 2 정도나 돼야 우리가 이제 볼륨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데뷔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시간을 또 지킬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이런 볼륨 모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에서 판매 대수 자체는 조금 올라올 개연성이 있는데 원래 우리의 시나리오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2022년, 23년도에 급등할 때 우리의 시나리오는 저 LFP는 별로고 우리의 NCM이 압도적으로 좋으니 근데 그건 맞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홀로 성장하면서 LFP가 계속 점유율을 비슷하게 지켜오고 있거나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발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만큼의 기대는 일단 꺾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언급하셨던 대로 이 캐즘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 볼륨 모델. 우리나라에서도 EV3의 판매량이 제일 많거든요. 결국 가격이 살만하게 내려오면 네. 사람들은 사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그럼 전기차가 아예 안 팔릴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판매량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에서 하이브리드가 늘어나는데 네. 하이브리드도 요즘 들어서 보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PHEV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자체에 들어가는 배터리량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롭게 팔리는 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배터리 양은 늘어나고 있으니 그다음에 그 배터리 원가가 많이 빠져서 예전에 비해서 가격 부담은 좀 덜어지고 있으니 어느 정도 회사들이 이제 마진을 서서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면은 저는 뭐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ESS를 포함한 다른 섹터 쪽에서의 개발이 좀 더 필요한데 그거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정말로 바닥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뭐 제한적인 반등이라도 하반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소위 얘기하는 볼륨 모델들의 판매,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르노5,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V3, EV2, EV4 이런 모델들,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2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만약에 급증하는 모습으로 하반기에 보여진다면 저는 뭐 2차 전지 쪽에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있다. 다만 뭐 단기 성과로 보면 좀 전에 최현덕 매니저 얘기처럼
지금 AI 향 종목이라든지 뭐 네. 로봇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보초의 고통을 조금 감내해야 될 수 있다.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엔 기준점은 일론 머스크와 또 뭐 테슬라 이쪽일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정치 개입 행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게 주가에 이제 데미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그 선출직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빨리 진보를 한 것 같은데 좀 뭐 자율주행이 이게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율주행을 내연기관차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의 구동 체계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테슬라의 전기차, 네. 전기차 하면 2차 전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도 결국 이제 자율주행에 다시 한번 어떤 전기차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맞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전기차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전기차보다도 자율주행이 더 클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판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또 어제도 보니까는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독일의 정치권을 향해서 이제 막 막말하다 보니까는 어떤 좀 뭐 비유감 이런 의미 때문에 유럽에서 판매가 떨어지고 뭐 때문에 빠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판매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데 아마 지금 테슬라를 매수를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전기차를 보고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옵티머스를 보고 이게 그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보고 매수할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 어떤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기차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이 빠지지만은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할 때는 자율주행의 어떤 개화라든가 아니면 이 옵티머스라고 부르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양산 이런 시점에서 올라갈 텐데 이번 주도 보시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직원들을 대규모 채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던 거고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 했던 말이 계속 6월부터 이제 이 그 로봇 택시 주행 들어갈 거다라고 했던 건데 어제도 이제 이 엔지니어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6월달에 지금 그 시행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성장성이 클 수밖에 없고 아마 테슬라의 로봇 택시로 인해서 좀 개화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아마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아마 그 테슬라가 반등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럼 테슬라가 반등할 때 전기차가 반등한다라기보다도 국내에선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안 쓴다고 하지만은 네. 라이다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웨이모가 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 차보다는 라이다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차를 좀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그 테슬라의 어떤 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지만은 결국 테슬라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모멘텀을 보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다 알아듣겠어요. 대중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시세는 그쪽 뭐 AI 뭐 자율주행.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엔드단에 보면은 뭘로 움직일 거야?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원이. 그럼 2차 전지가 궁극적으로는 다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딱 분리만 시켜놓는 게 좀 안쓰럽긴 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뭔가 걔는 계속 뭐 전선을 꽂아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충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기름 넣어서 가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봇도 배터리로 인해서 로봇이 이제 2차전을 쓰니까는 그러니까. 그거에도 모니터를 잡기도 했는데 근데 로봇도 아직 뭐 개화된 시간 아니고 이번 연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하니까는 기대가, 네. 만약에 전기차가 배터리 시장이 살아난다면 제가 볼 때는 로봇 쪽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배터리는 뭐 전기차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차는 두 분의 결론은 아직까지는 뭐 반등 수준의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그 락바텀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뭐 바텀 업을 갈지는 좀 미지수에 있다. 하반기는 좀 봐야 되고 기준점인 아까 볼륨업 판매량이 늘어나는 기준차들을 봐야 된다. 그렇죠.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런 차종들이 정말로 빠르게 판매량을 늘린다면 그럼 뭐 2차 전지에게도 일정 부분의 뭐 기회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 오케이. 있습니다. 인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쭉 넘어가서 게임주가 왔는데 우리 작가분이 게임주를 싫어하세요. 뭐 자제분들 때문인 것 같아. 애들이 중학생쯤 되니까 자꾸 게임에 몰입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주를 잘 안 다루시다가 오늘 저셨어요. 자, 게임주는 어떤
뭐 특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 게임주를 안 좋아하시면은 하지 말지 왜 했나 싶은데 저도 게임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우스갯소리로 뭐 지금 게임할 때냐 이런 말도 하고 싶은데 왜냐면 게임주는 어쨌든 그 주가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대세 상승하는 그런 섹터를 찾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하는 건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4년 전, 뭐 4, 5년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게임세가 커지면서 막 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막 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시장도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펄어비스라든가 뭐 데브시스터즈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좋았다. 역시나 2차 전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았고 좀 그 흑전력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주가를 보시면 어쨌든 대표적인 펄어비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또 그 신규 상장하면서 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시프트업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금투세라든가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좀 그 어떤 성장성이 큰 기업들 쪽으로 몰려가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런 우선순위에서 많이 좀 배제가 돼 있다 보니까는 어떤 좋은 얘기 나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하나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2차 전자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좀 돌아서려면은 뭔가 좀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이 트럼프 이기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네. 근데 한때 또 이 비트코인 급등하면서 이 게임에서 쓰는 어떤 그런 연관성. 가산표가 뜨면서 올라긴 올랐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만 떴지 다른 코인들은 좀 오르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성장 동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좀뭐 좋게 나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이제 뭐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뷰를 말씀드린다면은 좀 2차 전지와 같은 뷰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어떤 게임주들을 뭐 분석하고 좀 기대하고 그럴 필요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오늘 같다. 잠깐 반짝하긴 하는데 네.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게임주 말고도 이제 올라갈 정보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이 좀 쏠려야 그쪽에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오는데 게임도 그렇고 이쪽은 이제 그런 내용이 크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어떤 최소한 1년, 2년 전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좀 찾아보더라도 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저는 게임 산업 이게 게임이라는 게 약간 터부시하긴 해요. 그죠? 앞서 우리 산업 섹터를 얘기할 때 방산이라는 개념 전에 전쟁 관련주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되다가 방산이니까 좀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듯이 게임주도 게임이라는 표현하면 뭐 그 게임할 시간에 뭐 생산적인 일을 하지. 근데 알고 보면 게임이라는 게 약간 그 유니버스라는 세계관, 뭐 디지털에게 또 뭐 디바이스가 이제 뭐 AR, VR, 이제 XR이 아직 개화가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초반의 산업이지 않을까. 산업 육성이 좀 필요한데 아직도 좀 미진하긴 합니다만 김종현 의사가 보시는 게임은 어떠세요? 네, 일단 국내 게임주는 뭐 저는 크래프톤 외에는 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크래프톤 하나 정도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 뭐 물론 신고가라고 해봐야 다른 종목군들의 수익률에 비해서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신고가를 내면서 제갈길 유유히 가고 있는 건 게임 숫자가 많지 않지만 경쟁력을 확연하게 가지고 계속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견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질문으로도 우리가 중국 쪽의 파노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중국의 파노를 얻으면 지금 뭐 이제 개별 종목이 막 수익률 엄청나게 나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럴까? 왜냐하면 중국 게임들의 레벨이 너무 올라와서 네, 국내 맞아요. 게임하고 비교해봤을 때 MMORPG 과연 차이점이 있나? 과연 더 좋은 어떤 스토리와 더 좋은 그래픽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어제 애매하거든요. 나왔던 게 뭐죠? 50인가? 네, 50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게임들 최근에 뭐 순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 내 순위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판 얻으면 뭐 무조건 잘 된다 대박 난다 이런 뭐 공식이었는데. 그다음에 뭐 그 앱 순위에서 1위 가면서 뭐 하루에 몇 억씩 번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지만 지금 과연 그럴까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경쟁력 없는 게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뭘까? 결국은 마른 수원을 쥐어쥐어 짜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주라고 하면 사람도 방만하게 뽑고 급여도 비교적 풍족하게 주는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네. 뭐 작년부터 실적이 확연하게 꺾이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비용 통제하고 사람 자르고 이런 게 지금 나타나면서 4분기에는 확연하게 과거에는 보너스 잔치 했을 때였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그래서 빅베스의 효과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게임주는 뭐 신고가 내고 있는 크래프톤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조금 우리가 조금 낮춰볼 필요는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뭐 메타버스, 소위 멀티버스 이런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씀해 주셨던 엑스웰과 전부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과연 국내 기업들이 의미 있는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유즈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조금은 불분명하죠. 오히려 웹툰에서 게임이랑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연결해 나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국내 게임주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긴 어렵고 다만 비용 통제를 통한 실적 회복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들 얘기하지만 기업이 일단 위기에 처하면은 그 인력부터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빈건비를 날려버리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효과가 지금 뭐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본질적으로는 산업이면은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 신작에 히트작이 없다라는 게 취약점이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은 아직까지는 좀 갸우뚱거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최현덕 매니저는 오후장 디펜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실 생각인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지금 게임하고 2차전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성장성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으면 좀 점점점을 해놨고. 네. 근데 이 두 섹터를 제가 이제 뭐 되게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저평가 매력은 있습니다만 이번 연도에 올라갈지 너무 좀 어떤 그 이 물음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알다시피 이제 어떤 이 AI 모멘텀으로 로봇도 꽤 많이 급등이 나왔던 거고 네. 결국 저는 AI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이 미국판 스타게이트의 뒤를 이어서 지난주 일본판 스타게이트, 그다음에 프랑스, 뭐 사우디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결국 이 AI로 인한 어떤 각국의 글로벌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봤을 때 이번 연도에도 결국 AI로 인한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자율주행이나 어떤 휴머노이드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그런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종목을 좀 준비했으니까는 이번 연도에 올라갈 좀 특히 저는 상반기에 좀 많이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한번 종목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으로 승부한다. 뭐 좋은 얘기고 최현덕 매니저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김중효 이사는 그러면 5장의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포인트 다른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일단 뭐 전문가님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거래가 실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네, 뭐 기술적 분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래가 그냥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순환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 최근에 뭐 IT 부품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5G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며칠간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5만 원 근접하기만 하면 뭔가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로 뭐 신규 투자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이 2, 3일 같이 거래를 치르면서 계속 뭔가 바닥에서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좋았던 종목군들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와 같이 가지 않고 뭔가 좀 분위기가 식은 듯 보이는데 삼성전자 향으로 움직였던 소위 반도체 소재 쪽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뭔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수급의 증가인지 한번 관측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소위 저평가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소위 시장에서 삼성전자 향 종목이라고 아예 명함이 박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들썩들썩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오늘 귀에 쏙 들어왔어요. 네.
반도체의 소재 쪽이 들썩이는 것, 특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은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이 지적을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일단 전체적인 밸류 체인들이 뭔가 움직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 뭐 변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2시간 진행하면서 제일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자,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